44년간 피아노를 연주한 배천영 씨. 한 달 전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탁 올라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아파요. 참고 하는 거예요. 30년간 감농사를 한 박연석 씨. 넉 달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해야 되죠. 이제 지나간 차인데. 23년간 약 구매 관리를 해온 김보연 씨. 한 달 전 50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까 더 빨리 아는 게 조금 미련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직업과도 관련 있는 어깨 질환.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어깨 질환이 아닌 겁니다. 치료는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기가 좀 진한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바로 선택하지는 않고요.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특수한 치료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증이 더 이상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환자의 어깨 건강을 되돌린다. 환자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인열 병원장.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44년간 피아노를 연주해온 배천영 씨. 베테랑 피아노 연주자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 연습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신곡은 이제 펑키 스타일이 많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비트가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줄 때 정확하게 리듬을 가르쳐 주려면 그걸 저희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2~3시간 정도. 옛날에는 진짜 한 7시간씩도 연습했거든요. 최신 유행곡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하루 3시간씩 연습해야 했던 건데요. 요즘은 연습 시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똑바로 칠 때 말고 이렇게 턴할 때, 그럴 때가 좀 불편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탁 올라올 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좀 아파요. 참고 하는 거예요. 병명은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쓰는 것 때문에 상지 쪽에 이제 퇴행 변화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회전근개 파열과는 양상이 다르고. 배천영 씨는 회전근개 중 극상건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어깨 천장뼈 표면에서 새롭게 자라난 뼈가 극상건과 지속해서 충돌해 파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지만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군에게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어깨 관절을 많이 쓰는 직업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복 노동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든다든지 과소농사 같이 과한 어떤 관절 운동 범위를 보이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 환자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들어간 배천영 씨. 치료는 부분 마취하에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김인열 병원장. 떨어져서 들려있는 형태, 왼발을 봤을 때 보이는 형태죠. 펴져 보이는 지금 사진. 떨어져 들려있는 힘줄은 관절 내시경으로 재건할 겁니다. 이러한 수술은 보호자의 참관 아래 진행됩니다. 화면상에서 처음에 볼 때보다 빨간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 아, 우리 엄마가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들을 갖고 있었는데 많이 뺐구나.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김인열 병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술을 지켜보는 보호자. 이제 곧 자라나온 뼈를 깎을 차례인데요. 그리고 뼈가 살아있는 위치가 이거거든요. 이쪽을 깎아야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켰던 견봉 표면에서 새로 자라난 뼈. 견봉 성형술로 자라난 뼈를 매끄럽게 깎아줍니다. 자, 회전근개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후 마찰로 파열된 회전근개를 단단히 재건해줬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걸린 게 딱 30분 걸렸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천영 씨는 앞으로 6주간 재활 치료를 하게 될 겁니다. 직접 보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도 수술 잘 됐고 직접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수술하시니까 보호자한테도 믿음도 가기도 하고 덜 걱정되고 훨씬 더 좋네요. 또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훨씬 마음이 좋습니다. 회전 근개 수술에 있어 재활 치료는 필수입니다. 재활 치료가 어깨의 운동 각도를 넓혀주기 때문이죠. 약간 올라갈 때 통증은 약간 있었는데 처음에 할 때 근데 시원한 거 있죠. 예, 이걸 딱 넘어서는 순간에. 예. 수술 후 하루 1시간씩 재활 치료를 하는 배천영 씨. 재활 치료가 계속될수록 그녀의 어깨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겁니다. 네, 오늘 각도는 앉으시고 오늘 각도는 다 손바닥 하나 돌리고 그대로 돌리고. 그렇죠. 네. 최근 이제 수술 방법이라든지 수술 과정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 되게 재활을 되게 빨리 하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조심성은 있지만 결과는 되게 좋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일상생활 복귀도 빠를 거고. 그 전에는 통증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수술하고 난 뒤부터는 예, 잘 때 좀 통증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만 해도 참 감사한 거 있죠. 이러한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질환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어깨 통증의 주 원인입니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것처럼 가벼운 증상으로 알고 임시방편으로 통증을 없애거나 가벼운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드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증상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이 가볍게 생긴다 손치더라도 이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질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깨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 오십견이죠. 동결견이라고도 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이 야간통이 있으며 팔을 앞으로 들거나 밖으로 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 팔을 잘못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잠이 깨게 되고 또 막 어깨를 잡고 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잠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김보연 씨도 동결견일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어깨에 관절액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관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관절을 못 쓰게 되고 아픈 게 지속되니까 어깨 안쪽은 카라멜처럼 늘어붙게 되는 이제 유착성 피막염,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동결견, 오십견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관절액은 관절낭에서 만들어집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액이 부족해지고 관절낭이 뼈에 들러붙어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거죠. 항상 모든 증상의 시발점이 염증으로부터 시작해서 염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염증에서부터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기 때문에 오십견 자체를 가볍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죠. 그래서 치료는 체외 충격파 치료로 시행됐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곳에 충격파를 전달해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는 겁니다. 어깨 운동의 제한 범위가 작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잠 좀 편히 자보자고 왔더니 생각보다 원인을 알고 나니까 더 빨리 아는 게 조금 미련했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깨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엔 퇴행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어깨도 예외는 아닌 거죠. 1년 전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박연석 씨. 4개월 전엔 왼팔에도 인공관절을 심었습니다. 자다가도 막 움직이다가 비를 깨고 볼 때 깨고 그랬지. 아팠어. 연중 안좀 해보았는데 이거 올리면 조금 그걸 더 좋으니까
가만히 내려가는 이상 아무 동작 없어요. 지난 30년간 감나무 농사를 지어온 박연석 씨. 톱을 들 일이 많았죠. 전진하면 손을 들고 하니까 양손을 들고 하니까 이 어깨가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 저녁 되면 막 어깨 뭐 그냥 뭐 쪼물고 뭐 마사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좀 그러지 말았을 거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후회가 되죠. 이제 지나간 차인데 뭐. 평생 이 가느다란 가지를 치느라 어깨는 다 망가졌지만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일상엔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후 꾸준한 재활 치료로 오른팔을 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어깨 뒤쪽 받치는 이 근육도 초기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약했는데 지금은 막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든 상태에서 옆으로 벌려주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공관절 소기의 목적을 다 거둘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왼쪽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운동하는 거를. 관절이 닳아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했던 양 어깨가 인공관절 전치 환술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붙이고 팔을 붙이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정도. 이렇게 쭉 밀어 올리는. 오막 기대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빨리 내원했어도 인공관절 수술은 막을 수 있었겠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인공관절을 가지 않고 내시경 시술이나 간단한 물리치료나 지속적인 재활 물리치료 통해서 퇴행성 관절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깨를 전문하시는 그런 전문의 쌤들을 만나서 본인 주치의하고 이제 상의를 하시고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 단계를 확인을 하시는 게 치료를 하는 제 1번이 되겠습니다. 올해 65인 김순조 씨는 3개월 전부터 느닷없이 어깨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는 어깨 힘줄에 생긴 석회결절이었습니다. 어깨 관절의 퇴행변에 보면 이 석회결절이 특히 이제 석회 건염이 생기는 위치가 회전근개 위치에 있거든요. 그 회전근개 위치라는 게 환자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깨를 들고 돌리는 기능을 하는 근육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 가심 결절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통증의 이제 원인을 없애는 거죠. 김순조 씨에게 극심한 통증을 안겨준 이 석회결절. 석회와 건염이 있는 환자는 주로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옆으로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합니다. 뭐 그냥 대충 좀 참는 게 있잖아요. 대충만. 아유, 뭐 좀 그렇게 했지 하고 막 많이 막 가면. 원래 요번에 이제 와가 나 그래 그냥 이제 어깨 아프다 하면 가서 뭐 무슨 주사 빼주사 맞고 뭐 이래 하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 없음이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사용을 했을 때 석회화 건염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석회화 건염의 모양도 각가지고 정도도 각가지고 생기는 이유도 각가지기 때문에 가지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 진단 똑같이 회전근개 증상과 똑같이 조기 진단함으로써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될지. 김순조 씨는 수술적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석회 건염으로 회전근개 손상과 염증 소견을 보였기 때문이죠. 관절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살피는 김인열 병원장. 내시경 들어와 보니까 이미 석회결절이 생긴 지는 오래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근육을 이제 늘어지게 만들거든요. 걔가 근육이 늘어진 상태라 태워주세요. 근육이 늘어진 상태라서 그 늘어진 근육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는 향후에 이제 안 좋죠. 그래서 태움. 수술은 2가지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견봉 성형술로 부피가 커진 견봉 끝단을 부드럽게 깎아줍니다. 부피가 커진 견봉이 어깨 관절 공간을 좁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후 회전근개 재건술에 들어갔습니다. 석회와 건염으로 손상된 회전근개를 봉합 나사를 박아 재건해줍니다. 이로써 수술이 끝났습니다. 돌의 형태가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돌처럼 딱딱하고 이렇진 않고 젤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석회 건염 있는 자리
주변부가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프니까 염증을 걷어내고 이제 돌 형태로 되어 있는 석회를 걷어내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 구멍을 막고기 위해서 이제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하는 장면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치료실에서 재활에 한창인 김순조 씨. 재활 치료로 어깨 운동 각도를 서서히 늘려줄 겁니다. 내리기. 상당히 네. 모든 각도 다 되는. 별로 통증이 별로 없어요. 약간 주무실 때 아플 거고요. 예. 전혀 뭐 날 잘 때 아프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한 3주 정도는 이제 재활 치료를 한 달 가량 잡고 그런데 뭐 내 생각엔 한 달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이 도시로 가면은. 어깨 질환은 평소 운동량이 많은 사람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 경우 어깨 관절 내 연골 부분 손상이 많은데요. 한 달 전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다 어깨 통증을 느낀 박성훈 씨.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합 요번에 상반기 한 4월 그때쯤에 준비하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참고 일단은 시합 뛰고 나서 뭐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참고 일단은 하는데 좀 더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조금 뭡니까 그죠? 이렇게 제끼면은 불안감이 더 심하고. 병명은 방카르트 병변이었습니다. 관절 와순이 파열된 상태였는데요. 이 경우 반복적인 어깨 탈구가 발생합니다. 질환에 대한 골연골 박리가 방카르트인데 이 방카르트 질환에 대한 인식 없이 어깨가 항상 불안정하고 어깨가 항상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는 환자분이 있다면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엑스레이 검사부터 시작해서 MRI 검사까지 시행한 다음에 이 골연골 박리에 대한 확인 이후 골연골 박리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인식을 하면 재건을 해야 된다, 재건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재활 물리치료를 바로 요할 수도 있고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 재활 물리치료를 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훈 씨는 수술적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골 연골 박리가 50% 이상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이 관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연골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위쪽 올라가시면 갈라져 보이는 게 보이고 위에 부분은 완전히 뒤로 처지는 완전히 뒤로 벗겨지죠. 사진은 뒤로 완전히 벗겨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복원을 시키는 수술입니다. 네, 괜찮지 한번 물어보시고. 괜찮아요? 이 연골입니다, 아버님. 보호자 참관 아래 진행된 수술. 아버지는 집도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들의 수술 과정을 지켜볼 텐데요. 관절 내시경으로 골 연골 박리 부분을 확인한 후 봉합 나사를 이용해 박리된 골 연골을 재건해주는 김인열 병원장. 이렇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 위에서부터는 벗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당겨서 픽스를 해주는 연골을 꾸며준다, 복원해준다 그런 개념의 수술이죠. 그래서 이게 수술 끝입니다. 그래서 수술에 준비할 때 걸린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렸고 실제로 수술하는 건 아버님 들어오시자마자 했거든요. 한 15분? 굉장히 빠른. 맞췄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 문제 있을까요 지금? 괜찮죠? 이제 밖에 좀 기다려주시고. 뭔가 좀 신뢰감이 좀 쌓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직접 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요즘 의료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계통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도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 앞으로 6주간 재활 치료를 하면 다시 예전처럼 운동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깨 부상은 축구 선수에게도 흔히 나타납니다. 몸싸움이 많은 경기이기 때문이죠. 상체는 들고 그다음에 요 스냅을 자주 놀리고 그다음에 눈 동자는 앞으로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세를 잘 잡아야 된단 말이야. 자, 시작. 과거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박창선 씨.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상 첫 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향인 김해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을 운영하며 지도자로서의 삶을 걷고 있는데요. 현재 은퇴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부상의 위험은 아직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좀 어깨를 구르는 동작에서 좀 심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뼈도 부러지고 또 이 탈골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몇 개월 고생을 했습니다. 어깨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 예, 크게 2년 전 김인열 병원장에게 어깨 수술을 받은 겁니다. 보시고 귀에 좀 붙여보시고, 네, 옆으로 천천히 내려보시고요. 옆으로 천천히 내려보시고, 그대로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위로 올리시고, 네, 그대로 가시고 옆으로 가시고요. 네, 그러니까 탈구와 함께 골절도 같이 있었던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경관절의 운동 범위가 거의 100% 회복된 환자분이죠. 그래서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운동인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 재활 노력을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부상으로 견쇄 관절이 탈구된 박창선 씨. 방카르트 병변도 함께 동반됐는데요. 금속 판을 이용해 견쇄 관절 복원술을 시행했고요. 방카르트 재건술도 마쳤습니다. 활동 말고 직업 활동 내지 또 운동하실 때 쓰는 어깨에서는 불편함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애들 뭐 가르칠 때도 내가 애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어른들 또 축구 시합도 있습니다. 그 당시도 나가고 이러니까 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깨가 뭐 빠진다든지 여기에 통증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하고 전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합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뭐 발이나 발목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박창선 씨는 현재 축구 동호회 실버팀 소속 선수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3, 4회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벼운 몸싸움도 문제 없을 정도로 어깨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분들, 그다음에 퇴행 변화에 따른 어떤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와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겠습니다. 당연히 수루의 좋은 결과와 함께 운동 복귀가 완벽하게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스포츠 손상에 대한 부분은 임상적 경험이 많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특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어깨. 그만큼 움직임도 많고 쓰임새도 많은 부위인데요. 따라서 어깨를 돌릴 때 통증을 느낀다면 한 번쯤 내원해 진단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말이죠. 어느 특정한 각도와 특정한 자세에서 어깨에 결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부분 충격 증후군과 관계 있고요. 어느 특정 자세에서 힘이 빠진다 하면 회전근개 손상과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에 증상이 생긴 지가 10년 이상 됐다. 하지만 원인을 잘 모른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진통제랑 뭐 주사치료, 물리치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본인의 병기와 병소를 찾아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지름길인 걸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